어제 최고의 화두는 여러분들 다들 기대하셨던 이 징계 절차 개시였습니다. 어제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세 사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경태 의원이 뭘 잘했다고 소통관 기자회견까지 빌려서 악다구니를 썼죠. 악다구니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바람이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로 소통관을 가득 채울 수 있나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해당 행위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들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장동혁 대표와 나중에 누가 더 해당 행위를 했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여론조사 해보자. 그래서 내가 더 잘못했다고 나오면 그때 내가 징계를 받겠다. 인민재판 하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 못하고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설령 이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딱 지금 이재명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소 취소해도 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도 되고 보안수사권 폐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다 중단시키고 공소 다 취소시키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부 다 바꿔가면서 자기 죄 없애도 된다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한동훈 씨가 열심히 봉춤쳐서 국감에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명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친한파들의 주장과 뭐가 다른가 궁금합니다. 하긴 딱 그런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고 계시니까 끼리끼리 친한파로 분류가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느닷없이 장동혁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수 재건 원하는 국민당원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전당대회 떨어지고 국회 부의장 경선 떨어지고 겨우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박덕흠 의원은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조경태 의원 아니었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염원을 그렇게 대변을 하고 지지를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죠.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조경태 의원의 모습이 더더욱더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잘못한 행위보다 그 사후 대처가 더더욱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경태 의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있었던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을 한 겁니다. 박덕흠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박덕흠 의원은 내란 동조한 국회의원이니까 나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현재 조경태 의원이 받고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의혹이고요. 사실상 의혹 자체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조경태 의원 기자회견 하자마자 조경태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 펜앤마이크에서 조경태 의원 징계 필요해 안 필요해?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공정 지금 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보다 10%포인트 넘게 나왔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겠죠?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징계하라고 하는데요. 징계 받으셔야겠죠?
네, 국민들이 징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조경태 의원이 뭐 그다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은 아니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단순 최소 과반 이상은 징계하는 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냉혹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부 지표로 들어가면은 더욱 재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민주당 출신 아니랄까봐 민주당에서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분탕치는 역할 충실히 잘 하셨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훈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징계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가 징계를 해야 한다가 다소 우세했지만 40%대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수치가 중요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시켜보자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비중,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수치 구체적으로. 네,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51.3%가 징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7.9%만이 징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보다 국민의힘 내에서 기사 본문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해야 한다가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네요. 조경태 의원님. 보수 재건을 원하는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께서는 조경태 의원 해당 행위로 징계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오늘 기자회견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굳이 우리가 후속 조치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사후 조사할 것도 없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징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물타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당대표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겠나 싶을 정도인데, 하도 우리 당에서는 뭐만 하면 자기 말만 맞다고 억지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일일이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참담한 지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징계 받으셔야겠죠. 네, 조경태 의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자회견 구구절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익히 예측하시듯이 들어볼 만한 내용들은 딱히 없었다 전달드리고, 네, 권영진 의원이죠. 권영진 의원 전 현직 원내대표에 대해서 멱살잡이를 했다라고 해서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만시지탄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 이따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멱살잡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절대적 다수죠.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도 징계해야 된다, 강력하게 자진 탈당 안 하면 제명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은희 의원이 전 이렇게 관대한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조은희 의원께서 입만 열면 누구 나가라, 누구 사퇴해라, 누구 청산시켜라, 누구를 경질을 해라, 입만 열면 나가라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냉혹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도덕군자인 줄 알았거든요. 대책 없는 미래 소속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많으신 소장파이신데, 소장파 정치인 활동하면서 당대표 당직자들한테는 가차없이 나가라고 하셔서 저한테도 몇 번이고 나가라고 하셨죠. 조은희 의원께서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동안 친구 방송 나가서 맞장구 치면서 말 몇 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가라고 하셨던 분이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에 대해서는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은희 의원님 저한테 나가라면서요. 장동혁 당대표께는 입만 열면 사퇴하라면서요. 근데 왜 멱살잡이 권영진 의원에겐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십니까? 양지 바른 곳 기득권들끼리 통하는 정서가 있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미래 소장파들끼리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면죄부 줄 수 있는 그런 동아줄로 엮여 있는 관계인 겁니까?
당대표 당직자 30대 당직자들한테는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나가라고 하시던 분이 본인이 지금 2200명 책임당원 명부 명태균 씨한테 넘겨서 무상 여론조사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서울시당 위원장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습니까? 조은희 의원님. 왜 팔이 안으로만 굽죠? 그런데 저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 같은 국민의힘 동지들 아닙니까? 근데 왜 선별적으로 누군가한테는 기회 줘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한테는 나가라고 하죠? 조은희 의원님. 냉정하게 본인들의 잣대로 치면 본인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5만 트집 다 잡아놓고 본인은 책임당원 명부, 이건 심지어 정치자금법에 플러스 알파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걸려있어요. 굉장히 위중한 범죄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 범죄 의혹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한두 명 개인정보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2200명의 서초구 책임당원 명부를 유출시켰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계신 조은희 의원님,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냐고요.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득권들끼리만 통하는 겁니까? 대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것만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는데, 뻔뻔하게 방송 나가서 품평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원내대책회의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현직 국회의원은 멱살잡이해도 적당히 기회 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까? 기득권 국회의원들만 특권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같은 소장파 젊은 정치인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잡돌이하고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끼리끼리 감춰주고, 서초구 양지 바른 곳에서 재선하시고, 그죠? 권영진 의원은 대구에서만 재선하시고, 기득권 구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는, 이런 게 우리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였고 정체성이었습니까? 보수 좋아하시잖아요.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책임 좋아하시잖아요. 보수의 본령은 책임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책임이자 품격이다. 그런 말씀하시던 분들이 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책임조차 지지 않고 서로 봐주기 하자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까? 이거 정말 정당 망신이에요. 국회의원이 언론인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멱살잡이 폭행, 폭언, 폭행, 막말한 국회의원 봐주자? 이게 지금 우리 당의 대책 없는 미래라고 하는 이 자칭 소장파들의 실체다. 제가 노장파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뭐 먼저 나이를 무기로 들고 나오셨으니까 소장파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소장파는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소장파고 노장파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노장파 분들의 개념은 이런 건가요?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네, 같은 자리에 있던 유영하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안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반박까지 하면서 논박이 오가야 하는 오가야 하는 이런 현안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게 짝이 없고요. 저희가 대안과 미래에 왜 성명 안 내냐고 여쭤봤죠. 성명 잘 내시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조찬 모임하면서 소장파 간사 이성건 의원님 나오셔서 언론인들 질문에 따박따박 남의 일들은 논평하면서 남 일은 품평 잘하시더니 왜 자기네들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는 미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결과적으로 기득권 국회의원들 짬짬이로 자기들끼리 이너서클 만들어서 당권 흔들고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으로 뭉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전 당원 지지자들께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다. 이제는 대책 없는 미래라고 하는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품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는 걸 숨길 생각조차 없다 라고 하는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폐지하세요. 폐지. 이런 단체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공부 모임이 아니라 개파 모임이지 않습니까? 박준태 의원이 대안과 미래 해체하라고 하니까 권영진 의원이 지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자격으로? 본인들은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 나가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당대표 나가라고 해도 되고 멱살잡이 해도 봐줘야 되고, 당직자들이나 비서실장은 대책 없는 미래 같은 쓸모없는 조직들 해체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사사건건 내로남불이 패시브로 달려있죠.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네, 우리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조은희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오세훈 시장 최종 유죄 확정되면요, 저희 정당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오세훈 시장이 자꾸 화두를 내부로 돌리면서 당 대표를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2차까지 재등록을 거부를 하면서 검증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를 시키는, 정당 입장에서는 검증을 못하게 만든 피해자적인 입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은희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불거져 있는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준하는 피선거권 박탈 100만 원 형만 받아도 박탈이 될 수 있는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요 당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적절치가 않겠죠.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도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하시고 좀 결기를 보여주신 다음에 내 집단 감싸기를 하든 쇄신을 외치든 양심껏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희 의원 얘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또 국회의원들, 뭐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또 재래식 미디어 출연하셔가지고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야. 뭘 또 징계까지 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우리 당에서 이 원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견고하구나라고 하는 걸 또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꾸 당심을 배제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끼리끼리 뭐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들끼리 공천받고 뭐 당대표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원내 국회의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청년 최고라고 하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원내에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이 사안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현역 의원들, 정성국 같은 친한파뿐만 아니라 여러 현역 의원들이 징계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징계를 무자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사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는데도 징계를 안 하면 우리 당에서 대체 징계받아야 될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성원 의원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는데 우리 당의 윤리위는 왜 존재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다 봐주기 하자는 목소리로 읽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또 김태현 그 한동훈 친구 방송 나가셨어요. 오늘도 뭐 댓글 하나 달린 것 같은데 3개 달렸네요. 예, 아무튼 네, 많은 분들께서 청취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김태현 친구쇼 출연하셨는데, 네, 오늘 좀 다뤄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 원내대표는 인터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의 역할은 당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또한 당내 민주당과 교섭하고 협상해야 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상임위 구성과 여러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실 필요가 있다면 굳이 이런 재래식 미디어에서 이간질성 질문 받을 필요 없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백브리핑 하셔도 돼요. 뭐 하다못해 쌍권 체제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인터뷰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필요할 때 백브리핑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만 방송 다 나가서 굳이 원내대표의 권한 밖의 이슈까지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장동혁 당대표께서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를 하셨고 오늘 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워딩과 대조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 정치의 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또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요약본 아래좀 내려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앞부분에는 우리가 좀 빼고 이 장외 정치 장기화를 위해서 재검표를 반대하면 안 된다. 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바로 그 아래 또 워딩을 보시면은 이 올림픽공원 나가본 적은 없지만 2030 아픔은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두 문장을 보면서요, 공감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유감스럽게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표면상으로 이해하는 것과
나라도 정말 그랬겠다. 나라도. 이렇게 정말 가슴 저미게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공감으로까지 감정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직접 목도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여러 일정상의 핑계를 대면서 직접 많이 나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나가볼 때마다 느꼈던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출퇴근길에라도 이렇게 반차를 써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 내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은 이 감정의 동요를 느낍니다. 나와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감은 한다,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것이요,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동냥하듯이 해주시는 그런 제도권 어르신들의 말씀 정도로 읽혀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공감대를 잃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감정이 바로 저 위에 장외투쟁 장기화를 위해서 재검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결부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재검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서 교감하시는 우리 국민의힘 출신의 국조특위 위원들조차도 재검표에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하는 것이 너무도 투명하지가 않다. 투표함 자체가 제대로 보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재검표를 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력 있는 수사, 특검에 의해서 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자체가 너무 그런 공감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서울청장이 이제 화력 많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폄훼를 하는데도 더 분노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는 더 마음이 좀 아픈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따 조선일보 사설도 좀 다뤄보겠지만 강성당원이란 표현 자체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강성당원, 민주당에서 자당 당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 쓰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강성이다. 애초에 당원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당원들도 국민이죠.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당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국민이자 동시에 당원입니다. 자, 국민들께서 왜 당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실까요? 왜 당원이 되셨을까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보다도 더 분노하고 더 이입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하고 활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람들 그냥 원래 그냥 당원인데 극성이야, 좀 너무 과격해, 지금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당원들을 대해야 되는 맞는 태도일까요? 국민이지만 우리 당에 관심을 갖고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그 정치행위의 결과로서 정권을 창출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워딩이 맞습니까? 저는 코어층이라는 워딩을 좋아하거든요. 코어층,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핵심층이다. 당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당 지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코어, 핵심이다,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강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표현을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자꾸 중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도, 이게 참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 드려볼게요. 우리 당원들을 제가 그 맛집 찾는 어떤 인플루언서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평소에도요,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이 탐방하고 직접 찾아가 보고 먹어보면서 리뷰도 남기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면, 인플루언서들이 남기는 리뷰 보면서 팔로우하는 저관여층들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누군가가 디렉션을 주고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 여기가 잘 나가는구나 판단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그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좋은 정당이에요, 잘 나가는 정당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번에 선거 이겨야 나라가 바뀌어요, 저 민주당 보세요, 저 망하는 집이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 중도라고 자꾸 환상을 갖는 정치 저관여층, 선거 가까워져야 뉴스 소비하는 그 저관여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층이 중심이 돼서 우리 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캠페인을 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당이 그 이전에 코어층들이 신나서 활동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음식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 음식점에는 바퀴벌레 나오고요, 우리 음식점은 잔반 짬통 처리하고요, 우리 음식점은요 그냥 대충 단가 후려쳐서 장사해요. 그럼 누가 우리 음식점에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단일대오 교통정리된 상태에서 제대로 장사하면서 우리 음식점을 더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저관여층들을 포섭을 해야 우리 당이 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당원들과 우리 코어층, 핵심 지지층들과 이 일반 저관여층들, 중도라고 불리는, 본인들이 자꾸 중도라고 무슨 유니콘 찾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상정해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마치 코어층들을 따라가면 중도층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가스라이팅에 그대로 전 당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그저 하나마나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요, 코어층 민심과 중도 민심이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코어층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우리 당 자체가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도 매력적이지 못하면 그 외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설득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설득을 못하면서 무슨 뉴스 소비도 안 하는 저관여층들을 포섭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요, 그 저관여층들이 뉴스를 집약적으로 소비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들, 이렇게 지금 나라 말아먹는 민주당, 이 좌파 진영의 이런 규제, 그리고 코스피, 이 연기금 같은 이런 망국적인 정책들, 이런 잘못된 안보 정책들 같은 것들 비판하면서 우리만의 비전과 의제를 보여주는 거, 그게 적확한 선거 캠페인 전략이에요. 비선거 국면 때 우리 사람들로 똘똘 뭉치고 우리가 우리 집에 단일 대우를 갖추고 나서 싸울 체세를 하고 나서 선거판에 나가서 저관여층들을 설득하는 게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국민 중심이 어쩌고 당원 중심이 어쩌고 대결 구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동 대표께서 또 여러 이 관련된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원 중심주의야말로 우리가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4년 내내 싸우지도 않고 3년 6개월 동안 잠수 탔다가 6개월 동안 공천 받겠다고만 나오는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되는 거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싸우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공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재래식 미디어 유도 신문에 자꾸 대결 구도 만드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가는 것 자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떡밥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당연한 전제들을 굳이 설명하게 만드는, 저는 좀 트래픽 낭비를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공천제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윤상현 의원 등 참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국민공천제, 공천이 뭡니까? 정당이 책임지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공천입니다. 국민들이 공천을 한다. 국민들이 후보를 내면 국민들이 투표를 왜 합니까? 이미 국민들이 후보를 뽑아놨는데 투표를 뭐 하러 합니까? 정당이 후보를 뽑고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끼리 경합을 벌여서 그 후보들 중에 국민들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의 기초인데, 민주주의가 뭔지, 정당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를 하십니까?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은요, 우리 대표와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우리 당이 매력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소구하고 어필해서 우리 당을 확장시키는 것이 후보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국민들이 공천을 하고 국민들이 추천을 한다? 당은 왜 존재를 합니까? 당대표 폐지하고 당원들은 전당대회 표도 없고 당원들보다 여론조사가 훨씬 더 압도적인 비중으로 반영되면서 국민들이 공천한다고 하면 우리 당의 당원들은 왜 필요합니까? 오세훈 시장,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선거 캠페인 뛰실 때 우리 당원들 조직의 힘 없이, 우리 당의 자본의 힘 없이, 하다못해 우리 당에서 공급해주는 당사 사무실 없이 뭘 가지고 선거 뛰셨습니까 대체?
당원 조직화된 당원들이 지지해 주니까, 점조직화된 당원들이 온 사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당을 지탱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내시는 매년 수백억의 당비가 우리 당을 지탱해 주니까 사무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냥 어떻게 저떻게 인재 영입 같은 그런 요식행위 절차로 들어와서 인지도 가지고 그냥 매스컴에 타서 그 인지도 몇 개 가지고 중도 확장성이라고 포장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정당 간판 달고 당선된 것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당선될 때까지 처절하게 지지하고 지원해줬던 우리 당원들이 만만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당원들을 배제한 공천을 얘기를 하고 당대표 폐지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자체가 너무도 앞뒤 맞지 않는, 본인들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력하게 일갈을 하셨습니다. 집권 여당도 아직까지 당원들을 전폭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국정까지도, 심지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정책까지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은 당원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40%대 콘크리트를 유지하고 선거 때 확장 전략을 통해서 선거를 연달아 이기고 있는데, 정작 당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사상 누각의 모래성 위에서 중도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누군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